진짜 개인적인 생각은 그냥 이 기사를 딱 보자마자 정우성 씨가 그래도 그래 책임감 있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엄청 욕먹을 것 같은데? 정우성 씨도 사실은 지우라고 했겠지. 근데 심지어 미혼모 캠페인도 했더라고. 정우성 씨가 근데 문가비 씨한테 낙태를 강요할 수 없었던 것만큼 문가비 씨도 정우성 씨한테 결혼을 강요할 수는 없는 거지. 안녕하세요. 유아TV 이혼자라는 변호사 이 변호사입니다. 요즘에 대한민국을 좀 떠들썩하게 한 사건이 있잖아요. 바로 정우성 씨와 문가비 씨 관련 이야기인데요. 대중들도 놀랐던 게 교제를 한다고 해도 정우성 씨가 1973년생이시더라고요. 그리고 문가비 씨가 1989년생, 16살 차이가 나더라고요. 나이 차이가 매우 큰데 교제도 건너뛰고 결혼도 건너뛰고 바로 출산이라고 하니 좀 보수적인 우리나라에서는 더욱더 충격적인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전 그렇게 큰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못했었거든요. 사실 저는 혼외자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인 시선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서. 그리고 어제 또 청룡영화제였잖아요. 거기서 또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혔어요. 아버지로서 아들에 대한 책임은 끝까지 다할 것이다. 정우성 씨가 처음에도 그렇게 입장을 밝혔고 공식적으로 또 입장을 밝혔으니 앞으로의 정우성 씨의 행보에 대해서 조금 지켜봐 주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요즘 결혼하지 않고 출산을 하는 거를 저희가 혼외자라고 하잖아요. 근데 혼외자의 비율이 매우 늘어나고 있어요. 과거에는 이 혼외자라는 거를 거의 뭐 찾아보기 어려웠는데 요즘에는 사실혼 관계 사이에서 난 아이도 혼외자로 봅니다. 제가 2022년도 통계 자료를 보니까 전체 출생 그 비율 중에서도 한 5%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외국에서 비교를 해보면 특히 프랑스에서는 그 혼외자 비율이 매우 높은데 거의 절반 가까이 한 40 몇 프로까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혼외자가 좀 어떻게 보면 좀 특이하다라고 할 수 있지만 외국에서는 그렇게 특별한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아이한테만 책임을 다한다면 사실 크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가정이 있고 아빠 엄마 다 같이 지내면 좋겠지만 같이 안 산다고 해서 아빠가 아니고 엄마가 아닌 게 아니잖아요. 아직은 우리 사회에서는 좀 특이하지만 그렇게 부정적인 인식으로 볼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식 자체가 바뀌면 그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 않을까 그 생각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정우성 씨에 대한 이런 논란이 크게 되는 걸 보고 영국 BBC 방송에서 한국은 유독 공인에 대한 도덕적 관념이 매우 높다, 이상하다 이런 기사가 나는 걸 봤거든요. 사실 조금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혼외자라는 거는 법적으로 혼인관계가 없는 남녀 사이에서 출생한 아이를 법률적으로 혼외자라고 합니다. 혼인의 출생자에게 법률상 권리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인지라는 걸 해야 하는데요. 아직 정우성 씨가 아마 인지까지는 안 하지 않았을까. 인지를 만약 했다면 또 그렇게 언론에 나왔을 것 같은데 그런 얘기가 없는 걸로 봐서는 아직까지는 인지라는 건 안 한 것 같아요. 인지 절차를 하지 않으면 아직 정우성 씨의 가족관계 등록부에는 부모님만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기를 낳게 되면 내 아들로 이제 등재가 되는 거죠. 가족관계 증명서에. 예전에 호적이라는 제도가 있었지만 호적은 저희가 없어진 지 많이 오래됐죠. 그래서 이제는 가족관계 등록부에 자로 등재가 되냐 안 되냐 그 문제가 있어요. 인지를 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발생하느냐, 상속권의 문제가 좀 발생하는데요. 제가 저번에 잠깐 짧게 다뤘었는데 인지를 하게 되면 상속권자에 해당이 되게 되고 문가비 씨는 지금 배우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문가비 씨는 상속권자가 아니고 자가 상속권자가 되는데 만약에 지금 정우성 씨가 1년 전에 사망을 했다. 예를 들어서 자녀가 없기 때문에 직계 존속, 그러니까 부모님이 상속권자가 됩니다. 유일한 상속권자. 근데 이제 정우성 씨 아들이 태어났잖아요. 그럼 이제는 지금 사망을 하게 되면 문가비 씨 아들이 100% 상속권자가 됩니다. 부모님은 아무것도 상속권자에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 또 많이 얘기를 하시는 게 양육비와 재산분할이라는 얘기가 지금 화두인데 문가비 씨가 먼저 결혼을 요청했다고 하던데 만약에 결혼에 응했다. 그렇게 했을 때 사실 이렇게 열렬히 사랑해서 시작한 가정들도 맨날 이혼하고 사니 못 사니 이러는데 교제하고 뭐 사랑하는 사이도 아닌데 자녀가 태어났다고 해서 결혼을 했을 때 그 혼인관계 사실 얼마나 좀 지속이 되고 유지하는데 얼마나 어렵겠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사실은 이게 혼인하는 건 좀 쉽지 않았을 것 같고 만약에 혼인을 했다 하면 가성비 5년 약속의 10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5년 지나면 30% 떼줘야 되고 10년 지나면 뭐 50% 떼줘야 된다. 재산분할 뭐 그런 얘기 많이 하기 때문에 정우성 씨 재산이 지금 만약에 1000억으로 봤을 때 30%라고 하면 300억이다. 일부에서 얘기를 하던데 그렇진 않아요. 사실은 이게 전부 다 거의 다 대부분 특유재산이고 정우성 씨의 재산은 사실 1, 2억이 아니잖아요. 1000억 정도 된다라고 했을 때 혼인기간이 한 10년 정도 지났다고 하더라도 제 생각에는 20%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20%도 많죠 근데. 그래도 200억이잖아요. 어쨌든 그런 문제가 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거에 대비했을 때 서울가정법원에서 발표하는 양육비 산정기준표가 있잖아요. 거기에 양육비 최대 구간을 보면 고등학교 3학년 기준으로 봤을 때 288만 원 이렇게 나오거든요. 사실은 양육비가 많지 않아요. 최대로 봤을 때 300만 원인 거죠. 1년이면 3,600만 원이죠. 10년이면
3억 6천, 20년이면 7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7억과 300억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재산분할 해주기 싫어서 혼인신고 안 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좀 많더라고요. 근데 전 그건 아니라고 보고 정호성 씨가 정말 사랑하는 관계에서 아이가 생겼다면 본인도 당연히 책임질 수 있겠죠. 근데 문가비 씨도 그렇고 정호성 씨도 그렇고 그렇게 진지한 만남은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두 분 다 지금 교제했다는 얘기를 전혀 하지 않아요. 교제를 하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이거를 결혼할 수 있느냐 없느냐, 사실은 그게 제일 먼저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그 외적인 부수적인 얘기들이 너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사실이 아닌데 사실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가 오가는 거에 대해서 당사자들이 좀 상처받지 않았을까. 아이도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제 문가비 씨의 아들, 정호성 씨의 아들로 계속 살아가야 할 텐데 그렇게 좀 몰아가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개인적인 생각은 그냥 이 기사를 딱 보자마자 정호성 씨가 그래도 그래 책임감 있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엄청 욕먹을 것 같은데? 정호성 씨도 사실은 지우라고 했겠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정호성 씨는 사실 아이 낳는 걸 원하지 않았을 것 같고, 정호성 씨가 근데 문가비 씨한테 낙태를 강요할 수 없었던 것만큼 문가비 씨도 정호성 씨한테 결혼을 강요할 수는 없는 거지. 근데 그 정호성 씨가 그래 언론에 의하면 교제한 지 10년이 넘은 여자친구가 있다는 얘기, 그리고 교제한 지 1년이 넘은 20대 여자친구가 있다는 얘기, 이 얘기 나도 들었는데 근데 어쨌든 그게 우리가 확인되진 않았으니까 정호성 씨는 사실 정치적인 얘기도 좀 하시고 난민 얘기도 하고 약간 좀 극명하게 찬성 입장과 반대 입장이 있을 수 있는 의견 표명을 너무 분명하게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좀 꼴보기 싫었던 사람들이 막 댓글을 달고 너의 지금 이중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하면서 약간 비난을 좀 많이 당하는 거 엇보지 뭐. 근데 심지어 미혼모 캠페인도 했더라고. 갓난아기 안고 미혼모 가정에 대해서 이래 지지하는 이런 캠페인을 한 적도 있어. 이번에 좀 대중이 실망을 한 건 정호성 씨의 그간의 좀 이중적인 행보, 그리고 다수의 여자와 만나고 다녔던 게 아닐까 하는 의심이 가는 상황에서 해명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더 의심이 이렇게 증폭되는 거죠. 이제 새로 태어난 아이가 있잖아요. 이게 뭐 이슈가 되면 될수록 사실 아이가 자라났을 때 또 이게 상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정호성 씨가 이제 책임지겠다고 거듭 이렇게 의사를 밝힌 만큼 또 정호성 씨가 앞으로 어떻게 아이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면접교섭이나 뭐 아버지로서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켜봐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